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이죠. 트럼프가 임명했던 대법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항소심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심리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함으로써 기술적으로는 바이든 편을 들어준 꼴이 돼버렸는데 이런 이제 일이 하나가 있었고 또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연방 판사 하나가 이 또 학자금 대출 탕감 안 된다라고 6개 주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원고 측 패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할 수 있다, 탕감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주죠. 당장 그 6개 주에서는 항소하겠다 해가지고 또 항소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게 우리 국민들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항소법원에서 제8 순회 항소법원에서 지난 주말에 이 6개 주가 항소하니까 그 바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일단 집행 정지하고서는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가처분이죠.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연방 항소법원에서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청을 받겠다. 지금 신청 받습니다. 어제부터 받고 있습니다. 신청 뭐 진작부터 받고 있긴 했지만 신청 계속 받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하는 것 계속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대출 탕감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접수받지 말라는 얘기 안 했다. 대출 탕감하지 말라고 그랬지 정부가 신청자들 접수해가지고 검토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신청 받고 검토 계속 하겠다. 계속 해라. 신청해라. 이러고 나왔습니다. 참 거시기하죠. 그러니까 뭐 법원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가 길 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캐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금요일 날 행정부는 이 명령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원이 내린 명령 준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준비에 있어서 전속력으로 계속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해드렸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대출자들이 구제 신청 독려한다라고 했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화당의 법적 노력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시명령이 대출자들이 studentaid.gov에서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교육부가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는 2,200만여 명의 자격이 있는 대출자들이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그 명령은 우리가 이러한 신청을 검토하고 대출 서비스 업체로 전송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행 쪽에다가 연락하는 것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만불 대출 탕감해 줘야 되는 사람 맞습니다 라고 연락해 주는 것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 측에서는 이제 빚 없는 거로 까주면서 연방정부로부터 그 돈을 받겠죠. 어쨌든 하여간 이런 상황이 된다. 막가파 바이든의 모습을 계속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 갑갑합니다. 어쨌든 항소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 지켜보겠고요. 만약에 또 항소법원이 이거 하지 마라 라고 결론을 내려놓으면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대법원으로 또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이 또 계속 항소를 하겠죠.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지를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액수가 적게는 3천억 달러, 많게는 6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2,2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요. 2,200만 명이 10,000불씩만 받는 게 아니라 펠그랜트까지 있는 사람은 2만 불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만 불까지, 어떤 사람은 10,000불까지. 그래서 2,200만 명을 이걸 돈을 주면 적어도 3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6천억 달러까지 나올 수도 있다. 비용이. 이 6천억 달러라는 계산은 왜 나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 3천억 달러라고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거를 10년에 나눠서 주겠다도 아니고 올해 다 이거를 탕감해 주겠다 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인 겁니다. 엄청난 정부 지출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은 그냥 인플레이션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열심히 연준에서 지금 이자 올려가면서 어떻게든 인플레이션 낮춰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낮추기는커녕 계속 올리게 하는 이런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지금 파탄이 나게 생겼는데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빤히 보이는데, 그럼 시행을 늦추든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정책가 입장, 제가 바이든 입장이라면 대출 탕감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당장 하면은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은 상환 유예 조치, 코로나 팬데믹 때 상환 유예 조치 해줘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이게 학자금 대출해 준 거 돌려받는 거 안 하지 않았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 상환 유예 조치를 차라리 연장해 주겠다. 이 가능한 사람들, 탕감이 가능한 사람들한테는 상환 유예 조치 연장해 주겠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선거 뒤에 그럼 다시 보자. 그리고 내년으로 다시 가가지고 내년 회계년도로 바뀐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 상황 봐가지고 탕감 조치를 시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비켜갈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좀 잡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 걸 방해질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젊은 애들한테 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표 받았다가 망한 나라 우리 남쪽에 있는데 왜 그런 나라가 망했던 전조를 지금 우리가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지 참 잘 모르겠다.